자,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매듭을 배웠는데요. 이 매듭을 이용해서 로프 설치를 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, 매듭을 설치할 때는 튼튼한 구조물이 있어야 되는데, 튼튼한 구조물을 우리가 이 앵커 포인트를 설정하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생각이 아니고요. 아이라타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이 앵커 하나당 약 15kN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. 15kN은 대충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무게로 나타내면 1.5톤 정도 됩니다. 1.5톤이 감이 안 생길 것 같으면 얘는 경차 하나 정도 무게가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앵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. 우리 사람 몸무게가 뭐 다 합쳐도 100kg 정도 된다고 하면 요 1.5톤과 100kg 사이는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죠. 그래서 최대한 튼튼한 걸 사용한다고 해요.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. 보통 한 개를 고르면 두 개를 골라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 하나를 고른 게 잘못됐을 수 있는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요. 혹시 얘가 잘못됐더라도 또 하나가 받쳐줄 수 있는 앵커 포인트를 나타내야 되는데요. 그래서 항상 강조를 했었던 우리가 하나가 떨어지더라도 그 다음 게 잡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. 우리 뭐 한국에서는 2점 지지, 뭐 2점 확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두 지점을 확보를 한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매듭, 자, 두 줄로 팔자 매듭 사용해서 고리에 걸어주고 카라비나 뭐 이런 거 직접 걸든 이렇게 하나 걸어주고 또 하나 팔자 매듭 혹은 구자 매듭을 사용해서 내가 이렇게 걸어주는 거는 한 개가 떨어지더라도 또 한 개가 잡아줄 수 있는, 파란색이 혹시 끊어지더라도 노란색이 잡아줄 수 있는, 파란색 매듭이 잘못됐더라도 노란색 매듭이 잡아줄 수 있는, 혹시 여기 카라비나 뭐 카라비나 이런 게 카라비나가 있는데 이 장비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이 다른 장비가 잡아줄 수 있도록 우리가 앵커를 이렇게 설치를 해야 돼요. 근데 이거는 설치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미니멈하게 최소한으로 충족돼야 하는 조건입니다. 최소한의 조건이고 이 매듭을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매듭법에서 배웠듯이 매듭을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여기 보이듯이 요런 것들 매듭이 잘 나란히 되어 있고 꼬인 부분이 없어야 좋습니다. 꼬였다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렇게 매듭을 했다고 하면 요런 부분 있죠. 요런 부분 이렇게 요런 부분 X자로 이렇게 꼬인 부분이 없도록 매듭을 우리가 잘 설치를 해야 합니다. 나란히 될 수 있도록 하고 매듭을 만들었을 때 이런 꼬리줄 있죠. 이런 꼬리줄 요거는 10cm 이상 되어야지 이 꼬리줄이 슬슬 들어가서 매듭이 풀릴 수 있는 위험을 막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팔자 매듭, 구자 매듭의 고리는 편한 대로 하면 좋은데 줄의 효율을 더 높이려면 줄을 더 많이 사용하려면 이 고리는 작아도 됩니다. 크면 불편한 일들이 있는데 작으면 좋아요. 그래서 작게 뭐 500원짜리 동전 정도로 작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 이걸 최소한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치하면 되는데 이거를 바로 기본 리깅, 베이직 리깅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얘를 최소한의 조건인데요. 더 좋은 거는 얘네 둘이 같이 이렇게 힘을 받는 게 더 좋은 조건이에요. 같이 힘을 받는다. 이 앵커가 붙어 있으면 이 두 개 앵커 포인트에 카라비나를 같이 겁니다. 그리고 얘를 아래로 놓고 이 카라비나 같이 걸어요. 이렇게 거는데
이렇게는 같이 걸 수 없지만 여기에 테이프 슬링이라든지 와이어 슬링을 이용해서 두 개를 같이 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같이 거는데 얘가 이 스크류 타입이죠. 이 스크류 타입 방향이 아래로 갈 수 있게, 그리고 얘 반대쪽도 또 하나 같은 종류면 좋고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. 이렇게 해서 얘도 열리는 게 아랫 방향이 될 수 있게 걸어주고, 카라비나에 넣기 위해서 이 두 개의 고리를 크게 만들었어요. 일부러 얘를 꽂고, 이렇게 됐죠. 얘를 꽂아요. 이렇게. 그리고 얘 잠궈주고, 얘는 자동으로 잠기는 타입이에요. 이렇게 해서 매달아주면 이 두 개 매달렸을 때 힘이 동시에 받겠죠. 이 앵커의 힘이 동시에 받을 거예요. 그래서 보통 이런 고리가 있는 앵커는 이렇게 얘를 바로 쓸 수도 있고, 아니면은 테이프 슬링을 이용해서 테이프 슬링 하나, 앵커 슬링이죠. 앵커 슬링 또 하나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. 그냥 이거는 잘 걸려 있다고 가정하고 얘로 갈게요. 이렇게 같이 설치를 하고, 이게 쭉 내려오다 보면 만약에 여기가 뭐 20층짜리 건물이에요. 건물이면 쭉 내려가다 보면 끝이 나오겠죠. 끝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. 끝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배웠던 대로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토퍼 매듭을 두 개 만들어 줍니다. 이렇게 두 개 만들어 주고, 이거 만들어 주는데 이 스토퍼 매듭의 위치는 줄의 끝에서 30cm 이상 돼야 돼요. 여기가 30cm 이상 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설치를 하면 기본적인 로프 설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. 자,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.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냐고 하면, 예를 들어 튼튼한 구조물이 철 구조물이다. 이렇게 철 구조물이다. H빔으로 된 철 구조물이다. I빔이라고 하죠. 이렇게 된 철 구조물이다. 그러면 요런 데에 슬링을 두 개 걸고 카라비나를 걸고 매듭을 이렇게 만들고, 겹쳐져 있죠. 매듭을 만들고 줄을 해서 이렇게 거는 게 기본적인 구조물이에요. 이 철 구조물은 한 개니까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, 요런 것들은 슈퍼스트럭처라고 써 있더라고요. 슈퍼스트럭처는 말하자면 이건 절대 파괴될 수 없는 요런 것들이 요런 걸로 보여지는데요. 철 구조물은 이런 구조나 연결 부분, 이런 거, 그러니까 힘 받는 거, 요런 구조적인 설계 값으로 우리가 실제 테스트를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여겨져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철 구조물일 때 사용을 하고, 흔히 건물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구조물들, 철근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얘가 만약에 콘크리트인데 이 안에 철근이 막 이렇게 다 박혀 있어요. 그럼 얘는 튼튼하겠죠. 물론 이 부식이 많이 된 그런 구조물 같은 경우는 튼튼하지 않겠지만, 얘를 이렇게 보면 돼요. 얘가 이렇게 내면이 있다 하면 줄을 설치할 때 긴 줄을 가지고, 이게 둘레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요. 긴 줄을 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이 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묶는다는 거는 내가 이게 빠지지 않는 게 당연하고, 줄을 매듭을 지어서
여기에 또 매듭을 만들어서 두 개를 연결시켜도 되고, 이렇게 연결시켜도 되고, 아니면은 이 줄을 바로 여기다가 딱 꽂아서 얘를 당기면 얘가 조여들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구조물이 여기 모서리들이 날카롭지 않아야 돼요. 날카롭지 않아야 돼. 날카롭지 않은 것. 자, 요게 중요하고, 날카롭지 않고 또 너무 뜨겁거나 차갑거나 움직이거나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. 그래서 날카롭지 않은 것. 이게 만약 날카롭다면 이 코너들을 날카로운 것에 보호할 수 있게 보호대들을 여기다 대주면 돼요. 보호대는 못 쓰면 돼요 하면 시중에 판매되는 보호대들이 있고, 아니면은 그냥 카페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대놔도 괜찮습니다. 이게 막 그게 다 달아서 날카로운 게 마주하지만 않으면 그런 것도 괜찮고, 다양한 모서리 보호대들을 팔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을 사용해도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앵커들을 설명을 드렸고요. 건물 위에 같은 경우, 건물 옥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고리들이 박혀져 있어요. 이런 고리들이 안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에 박혀져 있고 용접이 되어 있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안전하지만, 어쩌다가 뭐 제대로 설치를 안 됐다든지 눈 가리고 아웅해서 이렇게 막 뚝 빠진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확인을 해보고 이런 고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. 이번에는 가장 기본적인 리깅을 어떻게 하는지, 기본적인 로프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. 고맙습니다.